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0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나들이 버스 명칭 공모. 부천시는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부천시 장애인 나들이 버스 명칭 공모한다. 이번 명칭 공모는 신체적 불편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야외 활동에 대한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운영 예정인 부천시 장애인 가칭 나들이 버스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 및 시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명칭의 입상 기준으로 상징성, 장애인 나들이 버스의 이미지를 함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명칭, 창의성, 다른 행정기관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고유성, 독창성 있는 명칭, 대중성,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칭, 적합성, 장애인 나들이 버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목적에 적합한 명칭으로 정하고 있다. 작품 응모는 반드시 공모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응모된 명칭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등 모든 권리는 부천시에 귀속되며 동일 명칭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한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이 동일 명칭 접수 시 명칭 공모 취지상 시민을 우선 선정하며 제안 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며 선정된 이후 발견 시 취소될 수 있다. 응모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공모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인터넷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고 당선자 발표는 2020 6월 29일 시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시상은 당선자 1명에 대해 부천시장상과 부상으로 캐리커처를 선물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가만 전화기 032-625-2893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이웃사랑 실천하는 지하우징 나눔 활동. 부천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하우징 사업을 실시한다. 지하우징 사업이란 민간 재능기부업체가 참여하여 취약계층의 집을 수리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나눔 활동 사업이다. 부천시가 올해 1월부터 지하우징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 결과 7개 업체, 부천지역 건축사회, 현대엔지니어링, 비아, 베러디자인, 한남건설, 우인건설, 삼인UNI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선정된 5가구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하우징 사업을 진행한다. 부천지역건축사회에서는 복지시설의 벽지와 방문을 교체하고 비아 베러디자인 한남건설은 독거노인 가구의 오래된 벽지와 현광 등을 교체하였으며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단열 방화문 교체와 천장 방수 공사 실시 등 취약계층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사업으로 수리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도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홍상 주택국장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준 재능기부 업체들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올해 10가구를 목표로 하반기에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재능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적 농업 연계 케어팜 운영. 부천시는 지난 13일부터 부천 영상문화단지 인근의 문화동산 농장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적 농업을 결합한 케어팜 운영을 시작했다. 케어팜은 사회적 약자가 농업 체험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사회적 농업을 권유하고 있다. 시는 사업기획 단계에서 통합돌봄 대상자가 케어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서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부서, 복지정책과, 도시농업과, 노인복지과, 지역자활센터, 도시농업협회 등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하며 사업을 준비해 나갔다. 케어팜 사업은 세계 지역자활센터, 원미 소사 나눔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통합돌봄 제공사업 별표 사인에 추가되어 운영되며 코로나19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센터별로 주 1회 운영할 계획이다. 별표 사인 통합돌봄 제공사업,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영양, 일상생활, 세탁, 이동 서비스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 케어팜 프로그램은 부천도시농업협회 소속 전담 강사가 24회에 걸친 기본교육, 농산물 재배 체험, 원예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가든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될 예정이다. 케어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부천에 이런 좋은 공간이 있는 줄 몰랐다며 계속해서 이곳에 오면 갖고 있는 병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한편 부천시는 작년 7월부터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면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케어팜, 사회적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여 부천 시민 모두가 지역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남연대 희망 캠페인 3억 3,850만 원 코로나19 취약계층 한차 지원. 성남시는 세계 기관 단체와 손잡고 성남연대 희망 캠페인
4.1 물결표 사인 9.30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달간 거친 모금액 3억 3,850만 원으로 8개 사업에 코로나19 취약계층을 한 차 지원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세부 지원 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98곳 위로금 9,800만 원, 모란 5일장 상인 554명 희망자금 1억 1,080만 원, 성호 중앙시장 무점포 상인 250명 희망자금 5천만 원, 외국인 취약계층 170명 생활안정지원금 1,700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 물결표 사인 18세 416명, 돌봄비 4,160만 원,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한 곳, 임차료 33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가 운영자 5명, 손해위로금 250만 원, 외국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17곳 운영비 1,530만 원 등이다. 이번 지급액은 코로나19 극복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월드 휴먼 브리지가 이들 8개 사업에 관한 배분 심사를 진행해 결정했다. 성남현대 희망 캠페인 모금 활동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성남시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발굴, 성남시의회와 성남상공회의소는 홍보를 각각 맡고 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월드 휴먼 브리지가 배분 심사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지급한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수혜자 점차 늘어. 성남시가 전국 처음 도입한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의 수혜자가 점차 늘고 있다. 시는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 원을 넘은 아동 4번지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568만 8천 원을 지원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첫 수혜자인 정공공 6개월여 아동의 경우 기관지염과 황달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6만 3천 원이 나와 그 초과분의 비급여 부분 81만 7천 원을 성남시가 3월 5일 지급했다. 최근 들어서는 정공공 9세남 아동의 148만 3천 원, 김공공 4개월여 아동의 252만 원, 정공공 12세여 아동의 86만 8천 원을 각각 지원했다. 현재는 2명의 대상 아동이 의료비 지급 심사 절차 진행 중이다. 시는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상담한 대상자 10여 명의 신청이 예정돼 있고 지원 문의도 많아 수혜자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 도입한 민선 7기 시민 약속 사업이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받으려면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도록 앞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 나이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의료원 21일부터 본격 재가동에 들어가. 성남시 의료원은 5월 21일부터 22개 진료 과목을 포함해 입원 및 수술, 응급실 등의 진료 체계가 본격 재가동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8일 의료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전 직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 자가격리 조치된 직원 124명 전원 복귀에 따른 것이다. 그들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에 걸친 추가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성남시 의료원은 지난 8일 이후 잠정 폐쇄했던 8개의 수술방과 마취회복실, 수술환자 대기실, 수술 마취 준비실 등의 방역과 재정비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 성남시 의료원에서는 대학병원 수준의 무균 및 이식 수술이 가능한 청정도 높은 공조 시스템을 갖추었고 라이브 수술, 라이브 서저리도 가능하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소독과 멸균 등 기구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술실 내 원웨이, 세척 포장 멸균 물품 보관 시스템을 구비한 상태이다. 이 중에 성남시 의료원장은 지난 1일 교훈 삼아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언제든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천시 일상방역의 조화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박차. 부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를 강화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방역 체계를 전환하면서 만들어진 수칙이다. 부천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다중밀집 장소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홍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 현수막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부천시청, 10개 행정복지센터, 중앙공원 및 심곡천 등에 게시하여 홍보 효과를 높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 방역 5대 수칙은 다음과 같다. 아프면 3번지 물결표 사인 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로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이다. 이선숙 부천시 보건소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 수칙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